중국의 대표적인 계란 요리는 산후조리 보양식이다. 계란을 끓인 다음 쌀로 만든 술을 넣은 계란탕을 즐겨 먹는다. 매년 크레페 먹는 날을 정해놓을 만큼 프랑스 사람들은 재료에 따라 변신하는 크레페 요리를 즐겨 먹는다. 대표적인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특별한 손님이 집을 방문할 때마다 계란을 얹은 덮밥 요리를 특별식으로 대접한다. 미국 사람들은 빵, 커피와 함께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계란. 왜 이들은 계란을 즐겨 먹는 것일까? 새롭게 밝혀지는 계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재래시장. 시장은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체험장과 같다. 산의 진미는 물론 희귀한 식재료까지 없는 게 없는 분위기다. 시장 한켠, 한 번에 계란을 많이 사가는 중국 여성 한 분을 발견했다. 为什么买这么多鸡蛋呢？家里有一个产妇，给她补充营养。 산모가 먹는 보양식이란 어떤 것일까? 제작진은 가족의 양해를 구하고 취재를 허락받았다. 출산한 지 한 달, 몸조리를 잘해서인지 산모의 회복이 빨라 보인다. 보양식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토마토를 넣고 끓는 물에 계란을 풀어넣은 후 한 뜸 더 끓이면 된다. 刚才放的是什么？刚才放的是醪糟，这个跟那个鸡蛋汤搁一块儿，给那孩子妈妈吃，这个营养比较好一点。 각 가정마다 한 병씩 담갔다가 조금씩 식이요법처럼 사용하는 일종의 약술 같다. 중국에서는 계란을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다. 계란을 삭혀서 만든 피란도 산모가 먹을 음식에 넣어 끓인다. 계란을 많이 넣고 쌀수를 섞은 것 외에 중국 전통 산후 보양식의 조리법은 간단하다. 지금 계란 얼마나 드셨어요? 你现在吃多少鸡蛋？现在每天一般吃4、5个，现在1个多月算下来可能120多个吧。然后老家我妈老打电话说一定要吃，然后我现在都吃烦了。刚生孩子应该多吃点鸡蛋，给他补充营养。你烦不行啊，烦也得吃。还得吃呢。还得吃。 계란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편이어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데 과연 산모가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일까? 一般在中国产后呢，就是说坐月子期间，因为产妇体内的营养素大量流失，那么她们呢，就是说需要尽快的恢复，生宝宝以前的这个身体状况，那么呢就需要摄取一些大量的营养成分，以便呢身体尽快恢复。一般咱们像在中国呢，他们就是说这个坐月子以吃鸡蛋为主。 이른 새벽
테른골은 선수들의 구령 소리로 하루를 연다. 개인 운동에서 단체 훈련까지 선수들은 국지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땀을 흘린다. 땀 흘리고 열량 소비가 많은 운동선수들에게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게 음식이다. 뷔페로 차려지는 선수촌의 식단은 한식을 기본으로 일주일에 이틀은 계란 요리가 포함된 양식이 아침 메뉴로 정해진다. 계란은 양식뿐만 아니라 계란찜, 삶은 계란, 그 외 다양한 반찬에 쓰인다.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계란은 특히 체중을 관리하느라 아침을 거르는 선수들이 꼭 챙겨 먹는 아침 메뉴 중 하나다. 체중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냥 계란 나올 때만 먹어주고. 달걀은 여러 가지 사람이 성장하고 또 그 성장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들한테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부들을 대상으로 한 분만 교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부와 태아의 건강이다. 이 시기 인부들은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짓게 된다. 그렇다면 계란에 대해 인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임신 기간 중에 그 계란 하루에 하나씩 계속 섭취하신 분 계세요? 한 분? 그리고 두 분? 일주일에 많아야 두세 개밖에 안 먹는데요. 그렇게 좀 매일매일 드시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계란이 좋다는 말도 있고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먹자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 3-4개 정도? 임신 중에 임산부가 보통은 몸무게가 11kg에서 13kg 정도는 늘어야 됩니다. 이때 꼭 단백질은 필요하고요. 또한 이런 그 체내로 흡수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아기에게 전달돼서 아기의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섭취해야 할 것이 있다. 임신 초기 두뇌 발달 물질인 콜린이 부족할 시기에 콜린을 섭취하는 것은 태아의 두뇌 성장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This 30% improvement lasts throughout life, even though the animals after they're born are never exposed to extra choline or treated any differently. It lasts throughout their lives, even to when they are 2 and 3 years old and ready to die.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는 시기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 필요한 성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아이의 두뇌가 많이 성장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인체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물론 골격계도 빨리 성장을 하지만 특히 중추신경계, 뇌조직 같은 경우에는 첫 1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DHA라는 성분들 또는 아라키돈산이라든지 이러한 성분들이 왜 중요성을 띠느냐, 이러한 성분들이 뇌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뇌의 발달에 이러한 성분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것이다. 계란에는 비타민C를 제외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 콜린, 아라키돈산 등 두뇌 발달에 좋은 성분들이 포함돼 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최상의 음식은 모유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유를 먹이지 못할 경우 선택하는 것이 조제 분유다. 최근 두뇌 발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린, 아라키돈산, 인지질, DHA 등 머리가 좋아지는 성분들이 첨가되고 있다. 문제는 어디에서 추출한 성분인가에 따라 체내 흡수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뇌의 그 구성 성분 중에서 그 지질이 차지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 인지질이고, 특히 이제 그 신경계통의 그 구성 성분들이 거의 그 인지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데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 그
DHA라고 해서 어류에서 만들어지는 중성 지방 쪽에서 중성 지질로 이루어진 그런 DHA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개발한 어떤 그런 PCDHA, 즉 말해서 계란 인지질에 결합되어 있는 DHA나 아라키돈산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망막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뇌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알러지 계통의 역류하기에 취약한 부분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영양소로 현재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제 분위에 포함되는 인지질, 즉 난황레스틴은 무엇인지 국내 난황레스틴 생산업체를 찾았다. 위쪽에 녹아있는 부분이 기름과 레시친 성분입니다. 이렇게 얻으면 저희들이 약 한 40%의 레시친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성지질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60% 혹은 95% 이상의 고순도 레시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난황레시틴을 추출하는 과정은 4단계로 볼 수 있다. 먼저 계란 노른자에서 수분을 빼고 난황 분말에서 다시 단백질을 제거한다. 그리고 중성지방 상태에서 지방을 빼버리면 난황레시틴만 남게 되는 것이다. 레시틴은 인지 중에서도 뇌신경을 관장하는 뇌와 여성이 임신했을 때 양수와 태반 속, 그리고 남성의 정액에 포함되는 물질이다. 레시틴은 크게 2가지로 동물성인 난황레시틴과 식물성 중 대표 물질인 데두레시틴이 있다. 난황레시틴에는 데두레시틴에 들어가 있지 않는 아라키돈산이라든지 DHA 같은 고도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도불포화 지방산이 인지질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유에서 공급되는 고도불포화 지방산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난황레시틴에는 데두레시틴과 달리 약 한 70~80%의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인지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포스파티딜콜린은 우리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전구체로서 아이들의 신경 발달이라든지 두뇌 발달에 좋은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난황레시틴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학습 능력과 뇌기능 검사 전문 기기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의 도움을 받아 국내 처음으로 임상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험에는 10살과 15살, 18살의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2명씩 12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응했다. 실험은 크게 기억력을 보는 학습 능력과 뇌부하가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학습 능력 검사는 0부터 6까지 숫자 중 1에서 6까지 숫자가 보일 때만 자판을 누르면 된다. 난황레시틴은 500mg의 알약으로 제작했다. 실험 대상 학생들은 한 사람당 2알씩 계란 1개에도 못 미치는 양인 1000mg을 먹고 2시간을 쉬게 했다. 레시틴 알약을 먹은 지 2시간 후 동일한 방법과 조건으로 학습 능력 검사를 시작했다. 첫 번째 때하고 문제가 어땠던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나온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보다요 더 이거 정신도 맑아지고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 학생의 검사 결과를 살펴보자. 난황레시틴을 복용하기 전보다 기억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해본 결과 정답률이 대체적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인지 강도도 증가했고 인지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 그다음에 집중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뇌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작업 부하도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아이들에게 계란을 많이 먹이지 않는 실정이다. 주부 이수임 씨도 그런 경우였다. 19개월 된 둘째 태연이.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아토피 피부염으로 잠 한 번 편하게 자본 적이 없을 정도다. 첫째가 이제 우유 먹다가 흘렸는데 그걸 얘 흘린 게 얼굴에 묻었어요. 묻었는데도 이제 그게 두드러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유가 제일 심하고 뭐 두부 이런 콩 종류. 달걀 같은 거 그런 거는 먹이네. 그러니까 얘가 너무 희한한 게 달걀은 너무 반응이 심하지 않고 못 먹였었는데 맞더라고요. 먹이니까 최근에. 달걀은 언제까지 안 먹였어요? 달걀은 계속 안 먹이고 있다가 먹인 지는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음식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어린애의 경우 한 4, 내지 5%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물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달걀만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아니고요. 그리고 달걀 전체가 원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에 달걀 흰자가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퍼센트는 아마도 많아봤자 2%, 그 정도, 2, 3% 많아도 그 정도 이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먹인다는 건 제 생각엔 맞지 않을 것 같고, 어린애 같은 경우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안 먹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작진은 일본에서 아토피와 계란 섭취에 대한 해결고리를 찾았다. 일본 의료센터장 이노우에 마사코 씨.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아토피와 계란 섭취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주변 56개 보육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문진과 피부 상태, 식생활 등을 연구한 끝에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다. でアトピーの皮膚症状っていうのは次の新しい細胞が上がってこないことには治らないんです。そうしますとそういう主要なタンパク質を取らないということは上がりが悪いんです。 아토피 피부염에 걸린 아이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요리 방법 강습까지 지도했던 마사코 센터장. 1년에 걸친 실험 끝에 연구 대상 70% 이상이 계란을 보통 정도 수준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속도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도시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저기 아침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드세요? 일주일에 많으면 한 2번, 3번 먹습니다. 왜 못 드세요, 아침 식사를? 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식사하세요? 거의 안 해요. 아침을 바쁘게 사는 또 한 그룹, 학생들이다. 과연 우리 학생들의 아침은 든든할까? 강남의 한 여자 중학교의 협조를 받아 학생들을 만나봤다. 아침 식사 안 하고 나세요? 아침 식사 일주일에 몇 번이나요? 한 4번이요. 예, 그냥 뭐 학교 지각할까 봐 늦어서요. 일주일에 아침 식사 몇 번이나요? 한 2, 3번 정도요. 하루 20시간 이상 책과 씨름하는 아이들.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가 왜 중요할까? 아침은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서 시작을 하는 때인데요. 그렇다면 몸도 이제 깨어나는 때거든요.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꼭 필요하고요. 소화되기 쉬운 그런 당분 섭취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들은 소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이 되기 때문에 흰살 생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두부 종류가 좋겠고요. 특히 계란은 우리가 조리하기도 간편하고 고른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는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계란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계란 노른자에서 뼈 성장 인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일본의 한 학술지에는 계란 노른자에서 뼈 성장 인자를 발견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실렸다. 달걀이라고 하는 거는 단세포로부터 3주 만에 뼈가 다 만들어져서 병아리가
태어날 정도로 성장 분화가 굉장히 빠른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뼈가 그렇게 빨리 자라나게 되는 이유는 그 안에 골 성장을 촉진하는 무슨 물질 또는 영양 물질이라도 그 안에 내포가 돼 있을 거다 하는 게 요 연구의 주 아이디어였습니다. 실험은 정상주의 뼈 성장판에 형광물질을 투여한 뒤 일주일 동안 계란 노른자의 단백질을 쥐에게 주사했다. 그 결과 단백질 주사를 맞은 쥐의 뼈가 빠르게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 A라고 하는 그룹은 그 난에서 골성장 촉진 인자를 먹이지 않은 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시간 동안에 요만큼 성장을 한 반면에 B라고 하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성장이 한 15%, 10에서 15% 정도 증가되어 있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골밀도 역시 결과는 같았다. 계란 노른자에 단백질을 주사한 쥐의 골밀도 사진에서 뼈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계에서 1인당 계란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일본 동경에 위치한 대규모 수산시장. 냉동 참치에서부터 갖가지 수산물로 즐비한 이곳은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수산물을 구경하고 맛볼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 하나, 스즈키 시장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한 초밥용 계란말이 판매점이 있다고 해서 물어물어 찾아가 봤다. 타마고 여기다. 초밥용 계란말이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가게는 수산시장 내 30여 개. 가격은 내용물에 따라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다. 이방인의 눈에 신기하기만 한 초밥용 계란말이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은 물론 종류도 달라진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의 맛으로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밥용 계란말이. 하루 평균 판매되는 양만 2,000개 이상. 일반인부터 초밥집 주인에 이르기까지 손님층도 다양하다. 계란말이는 가게와 가까운 곳에서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다. 계란말이 맛을 좌우하는 것은 육수에 있다. 다양한 육수로 만든 계란말이가 각각 다른 맛을 만들어낸다. 마지막으로 금방 만들어진 계란말이를 김밥 싸듯이 말아서 모양을 만들면 된다. 이처럼 초밥용 계란말이가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お寿司っていうのは生もんがいるでしょ。その中に焼き物として卵焼きがある。ね、その卵っていうのはある意味で口直しになる。それ昔は卵焼きっていうとそこの味で卵焼きの味でそこの一枚のごめんなさい腕っていうのが分かるわけですね。卵焼きが美味しいとそこの一枚の腕もいいというようなね昔はね。초밥과 계란말이의 맛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스즈키 수산시장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초밥집.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찾는 이유는 역시 계란말이 때문. 초밥집에서 계란말이를 파는 이유가 궁금했다. 聞きたい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この中で全部生ものなんですけど、なぜ卵はあるんですか？もうね、卵、まあ全然お母さんに見えない。ちょこっと口直しでいいじゃん。口直し。なんで卵が出た？ 생선의 비릿한 맛을 계란의 담백한 맛이 제거하기에 일본인들은 초밥과 계란을 즐겨 먹는다. 계란을 즐겨 먹는 일본인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제작진은 도쿄 노인연구소에서 수년간 노인 건강에 대해 연구한 한 학자를 만나봤다. よくね、卵を食べるとコレステロールが上がるということを言う人いっぱいいますけども、卵を食べてコレステロールを上げ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むしろ高齢期では進められるべき関係なわけでね。だから
高齢期はむしろ卵を食べてコレステロールがね年を取っていくとどんどん下がっていくのよ、老化によって、でその老化によって下がっていくものをねきちんと体の中に言わずかないでもとにかく取る機会を増やしていって、やらなきゃダメだから卵も食べる食生活ってすごく必要なの。 왜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핵을 감싸는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콜레스테롤은 이런 세포막을 탄력 있게 잡아주어 노화를 막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의 70%는 간에서 생성된다. 생성된 콜레스테롤은 혈관을 통해 이동하며 여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고밀도 콜레스테롤로 나누게 된다.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두려운 것은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다. 지방 성분인 콜레스테롤이 쌓일수록 혈관은 좁아져 결국 이로 인해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계란에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물과 기름을 잘 섞게 하는 레시틴 성분이 있어서 계란을 먹어도 레시틴 성분이 체내에 쌓이는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일본 10대 장수 도시이자 벚꽃으로 유명한 고가네이시. 고가네이시의 장수 비결에는 다른 장수 지역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 식물성 위주의 일본 전통 식단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식품으로 고가네이시 주민들이 즐겨 먹는 것이 계란이다. 卵がないといられないですよ。あ、そうですか。それぐらいですか。一日1個は咲いて食べるわね。あ、そうですか。調理のやり方は普通になんでしょうかね。大体ね、こういう時は茹でてますけど、だけど普段は食べるとかかけて食べる。納豆入れたり、人参を切ってね、炒めて、それに卵をかけて、それで食べるんですよ。 도쿄 노인연구소에서 지난 15년간 고가네이시 노인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와 10년 후 사망률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남녀 전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その栄養を改善するプログラムの中に今私が皆さんお話ししている卵も食べ肉も食べ牛乳も飲み脂っこいものを食べて高齢期は質のいいタンパク質とコレステロールを取って老化をできる限り進むのを遅らせる、老化が進み始めた人はそれをもう一度引き戻して元気になってもらうという栄養改善プログラムとして全国で動き出します。 최근 계란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장품이다. 이 회사에서도 레시틴 성분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어디에 사용돼요? 레시틴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쓰이는 여러 가지 화학적인 유화제들이 많은데 그거를 제외하고 천연에서 자연적으로 합성이 되어지는 레시틴을 갖다가 오일과 물을 섞어준 유화제로 쓰게 되는데 그
그 오일가스로 섞어주는 유화제를 레스틴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생체 적합성이 되게 우수하고 그다음에 화장료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영양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넣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런 레스틴을 사용한 제품들은 상당히 고가의 제품에 응용하고 있고 독특한 처방의 기술이 필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일과 물을 이용한 유화제를 만드는 과정은 어떨까? 뜨거운 물에서 레시틴을 녹인 다음 레시틴 속에 오일을 넣고 잘 섞어준다. 물과 기름은 섞어도 시간이 흐르면 풀리는 반면 레시틴을 넣은 상태로 물과 기름이 섞이면 원상태로 잘 풀어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레스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물론 화장품에서 유화제로 쓰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보습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틴을 피부 위에 도포하게 되게 되면 일종의 인공 피막과 같은 얇은 막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피부를 세안을 했을 때도 잘 닦아나가지 않는 아주 피부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 보습 기능을 상당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또한 이 레스틴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글리코프로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영양 성분들 때문에 굳이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상당히 좋은 미백이라든가 주름 개선 또는 탄력 개선의 활성을 갖고 있는 화장료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 화장품 업계는 레시틴 중에서도 난황 레시틴이 든 고가의 기능성 제품들을 생산한다. 그러나 아직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는 레시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아직 동물성 레시틴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계란 노른자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험에 앞서 두 실험자의 보습 상태를 측정했다. 현재 이 모델의 피부의 수분도는 33.2%입니다. 이 친구의 피부의 수분량은 37.6%입니다. 계란 끝을 잡아서 터트리신 후에 그 막을 제거하시면 돼요. 계란 노른자 마사지 팩은 계란 노른자에 녹차와 밀가루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계란 노른자와 함께 내용물을 잘 저어준다. 마지막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을 짜서 넣어주십시오. 레몬이 하는 역할은 그 계란의 약간 비릿한 향을 없애주고요. 비타민 C 공급을 해줘서 피부를 깨끗하고 맑게 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즈로 잘 덮은 다음 얼굴 전체에 거즈를 놓고 그 위에 녹차와 계란 노른자를 섞은 내용물을 골고루 펴발라준다. 좀 더 수분 공급을 높여주고 싶을 때는 쌀가루를 섞은 팩을 이용한다. 팩 관리가 다 끝났는데요. 피부의 수분도를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을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의 변화는 놀랍다. 두 사람 다 모두 15%에서 높게는 30%까지 피부 수분도가 올라갔다. 보통은 여성분들이 수분이 함량이 한 30% 정도 안팎으로 있습니다. 근데 40%가 넘었다는 것은 굉장히 피부에 촉촉해졌다, 수분이 많이 보유가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죠. 처음에 하기 전에는 약간 건조하고 당기는 감이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많이 촉촉해졌어요. 냄새는 안 나나요? 예, 냄새는 안 났어요. 레몬 향이 약간 났어요. 계란 소비량이 많은 일본 사람들은 계란을 어떻게 소비할까? 제작진은 일본의 한 가정을 찾아가 봤다. 제작진이 도착했을 때 주부는 오야코 돈부리 요리를 하고 있었다. 오야코 돈부리 요리는 볶은 닭고기 위에 채소와 계란을 얹어서 먹는 요리다. 덮밥을 자주 먹는 일본 사람들이 손님을 맞을 때나 친구들을 맞을 때 즐겨하는 요리다. 이처럼 일본 가정에서는 계란을 요리하는 방법들이 다양하다. あとちょっとお客様が来た時に出す卵料理では茶碗蒸し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普段は卵がメイン料理じゃなかったら卵で仕上げに閉じます。で今日はメイン料理が卵だったので
お吸い物には卵入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飲み方もします。 일본 사람들의 계란 소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다. 각종 가공식품을 통해서 계란을 소비하고 있다. 偉いね。 가까운 동네 편의점. 이곳에서도 다양한 계란 가공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도시락, 빵류, 그리고 디저트 제품들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런 가공식품들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일까?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도쿄 근교에 자리 잡은 한 양계장이다. 농장 안을 들어가 보고 처음 놀란 것은 우리나라 닭과는 다르게 하얀색의 닭들. 계란도 닭 색깔과 같이 하얀색이다. 양계 시설들은 자동화 기기 시설로 갖춰져 있어서 일손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적은 인원으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들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세이메이 농장. 그러나 역시 일본에서의 계란도 싼 식자재다. 卵がパックされて売られるのが、我々はキロで計算するんだよね。で、それがだから200円ちょっと1キロ。で加工にすると500円。 싼 계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계란을 유통하는 데 부딪히는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잘 깨진다는 것이다. 또 계란은 다루기가 어려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계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공장이 아닌 이곳 농장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 것이다. 기스타마 とかちょっと卵の変形してるのは日本では売れないんですよ。それを有効利用するためにこのプリンだとかマヨネーズをやってる。 일본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선하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이 일본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힘일 것이다. 인기가 좋은 이곳 세이메이 농장의 제품들은 발달된 유통망을 통해 전국으로 배달된다. 또 도쿄에서 1시간이나 걸리는 이곳까지 직접 살아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社の人に頼まれて、あ、そうですか。それで前に僕が買ってた時に、美味しかったんで買ってきて。あ、そうですか。はい。まあついでといえばついでですけど、買ってきて頼まれたんで、配達がなければ多分来てると思いますけど。はい。 가족들이 모여 운영하는 중소농장. 기업의 가치관만큼은 대규모 농장 못지않다. 소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유통망을 확인하고 신선한 계란을 빠른 시간에 배달하고 있다. 간의 공업이지만 장인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일본의 가공식품을 발전시키는 힘일 것이다. 오전 10시. 농가에서 보내온 계란을 내리는 작업이 한창인 이곳. 서울과 경기도 일원의 대형마트로 계란을 공급하는 곳이다. 농가에서 보내온 계란은 먼저 세척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 남동부 지방의 양계장에서 공급받은 이곳의 계란의 소비량은 최근 높아지고 있다. 네, 여기 등급 표시는 저희가 소나 돼지고기처럼 계란도 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영문 이니셜은 저희 사업장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계 농가, 공삼 농가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첫 번째 계사 번호고요. 그리고 밑에는 2005년 4월 19일 날짜가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계란 하나의 껍질을 보더라도 그 소비자가 믿고 드실 수 있게 모든 표시가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계란은 껍질을 깨보지 않는 이상 내용물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계란의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금 이건 투광 판정 과정으로 계란의 기실이라든지 계란의 난항의 크기, 그다음에 이물질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이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는 이제 파각 검사,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 몇 프로 정도 깨져 있는지 그게 등급의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파각으로 저희가 1등급 기준으로는 저희가 9%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파각 검사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처럼 이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빛을 투과했을 때 이 실금간 이것이 여기 보이죠? 이런 것을 저희가 몇 프로 들어있는지를 샘플에서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계란의 신선도는 계란 흰자의 상태로 판단한다. 계란 흰자의 높이가 높을수록 신선도는 높다.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여기 계란에서 계란을 지금 이렇게 끼웠을 때 가장 이 봉긋한 부분이 난항이고 그 밑에 난항을 싸고 있는 부분이 농후난백입니다. 그리고 농후난백이 이렇게 계란 노른자를 봉긋하고 싸고 있고 농후난백의 높이가 높을 때 계란을 신선한 겁니다. 계란은 시간이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이 농후난백이 옆에처럼 이렇게 수양화되어 있어 수양난백으로 농후난백이 전이가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날짜가 선도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근래 각종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화두는 양계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직 국내에서는 유기축산에 대한 그 기반이나 그 개념조차 아직까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과연 우리나라의 유기축산물에 대한 그 도입의 적정 모델을 찾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유기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2003년서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안성목장의 유기축산 시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란 제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서는 유기 사료만을 전담하는 공장이 없다는 점이다. 유기 사료 원료를 일부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대로 가다간 필요한 원료뿐 아니라 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없다. 자가 생산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다. 국내 중소양기업계의 자금 사정과 구조상으로 볼 때 유기사료만을 전담하는 공장이 생기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유기사료를 먹이고 자란 계란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유기란에 대한 사업자 전망은 상당히 밝다. 더불어 이런 유기란 사업이 농가로 기술 이전된다면 농가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경남 사천 대밭골. 조용했던 대나무밭이 소란스러워졌다. 초등학생 100명이 댄잎 속에 숨겨진 계란 줍기에 참가한 것이다. 넓은 대밭에서 달기 낳은 계란을 찾기란 보물찾기나 다름없다. 변두리 농가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작했던 체험 여행. 체험은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색다른 먹을거리로 이어진다. 이색 농가 체험에 마냥 행복한 아이들. 농가 체험의 백미는 이색 맛보기. 계란은 완전 식품 해가지고 영양가가 굉장히 많아요. 성장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데 그냥 삶는 것보다 펄클 둘러싸가지고 구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계란에 황토가 더해져 보기에도 웰빙 식품이다. 은박지 좀 줘. 야 은박지. 이거 내 거다. 가운데 있는 거 내 거다. 됐어. 아이들 눈에도 호기심 반.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먹을거리는 신기하다. 옳지요. 옳지. 됐어요. 아, 어느 게 남았어? 야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돼. 안 돼. 나 다섯 번째. 하긴 하는 대로 해. 아우 너무 여기. 하네요. 아니요. 까지만 하는 거. 하나 더 썼어. 아이고야. 안 익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익었다. 이거 안 익었다. 와. 와. 우리가 어렸을 때 즐겨 먹던 소중한 먹을거리가 아이들한테는 별미에 지나지 않는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계란은 뻑뻑해서 소금이 많이 좀 필요한데 이건 그냥 소금 필요 없이도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던 소중한 먹을거리 계란. 그 먹을거리는 생명을 담은 먹을거리였다. 넘쳐나는 먹을거리 속에서 계란은 한때 잘못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 계란에 대한 새로운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다.